네, 안녕하세요. 강북청솔 입시센터 입시센터장 이상훈입니다. 오늘 대학별 상세 지원 인문계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이화여대, 여기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교대와 한의대 인문계열 선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능 응시자 한번 보면 재수생 비율이, 재수생 숫자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14만 7천 명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역 학생들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어요. 2019, 2020, 2021 이렇게 해서 지금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수생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대적으로 고득점자가 많은 숫자가 여기 재수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능 응시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대학 가기 쉬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득점자 비율이 또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가 만만치 않아졌다. 뭐 이런 동향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봤을 때는 경쟁률하고 입결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학생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이런 게 이제 어떤 인기학과라든가 뭐 상위권 학생들이 안정 지원할 수 있는 전략학과, 또는 스나이핑을 할 수 있는 전략 모집단위, 이런 학과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과 입결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요. 최근 동향에 유의해 가시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결시율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결시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요 비율의 기준은 올해 이만큼 3% 정도 늘어났다. 이 기준은 한국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필수 응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영역별로 이렇게 좀 다른 결시율이 보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결시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에 비해서 결시한 학생의 숫자는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수능과 관계없이 대학 입시가 결정되는 모집단위에 지원한 학생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전체 응시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상으로는 결시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국어와 수학의 원표백인데요. 저희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 나형을 대부분 응시를 하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 나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국어 1등급 컷이 88점이고요. 100분이고 96, 표점에 131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어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만점까지의 점수 변별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수학 나형은 여기 100분이 100에서 96까지 지금 단계가 한 7단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 100분이 96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131점으로 국어와 1등급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131점으로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100분이 99에 해당하는 학생과의 표점 차이를 보니까 한 3, 4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국어는 100분이 99에 해당하는 학생하고의 표점 차이를 보게 되면 6, 7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고득점자에게 있어서 표점이 상당히 유리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 서울대부터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 라인 학생들까지는 요게 이제 중요한 변별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의 변별력은 수학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25점, 표점이 125점인데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89고 126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의 2등급 간의 변별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수학이 더 크게, 한 단계가 더 크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수능 성적 통계의 특징이고요. 자, 사회탐구인데요. 사회탐구는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 왔던 영역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100분위가 만점자 100분위가 97 이하인 선택 과목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윤리와 사상이 97점이고요.
한국지리가 96점, 예, 그리고 세계지리가 좀 심각하죠. 93점입니다. 만점 받은 학생의 백분위가 93점이 되는데요. 예, 사회문화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죠. 만점자가 이제 100점이고, 표점도 70점이 넘는 고득점이 나왔고요. 예, 동아시아사, 그러면 문화능이 나왔고요. 근데 세계사가 다시 표점이 만점자가 표점이 67, 그리고 백분위가 97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화법은 예, 지금 저 사회문화와 비슷하게 표점이 매우 높고 백분위가 만점자 백분위가 100점 만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특히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요 50에서 48이 2점짜리 한 문제입니다. 47까지가 지금 여기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이 2등급을 받게 되는데 예. 2점짜리 2개 틀린 학생이 3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점짜리와 3점짜리 틀린 학생은 45점을 받게 돼서 4등급이 뜨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분위가 하락하는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96, 예, 그리고 85, 78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백분위를 기반으로 표점으로 변환을 하거나 또는 백분위 자체를 활용하는 대학에서는 상당히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세계지리인데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만 틀리게 되면 바로 3등급이 됩니다. 2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백분위 자체도 한 문제를 2점짜리 하나를 틀렸는데, 백분위가 83점으로 떨어지게 돼서, 다른 선택 과목의 동점자 대비, 백분위가 약 한 10점이나 10점 이상까지도 손해볼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 구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반면에 이런 학생들 반면에 이렇게 정치화법이라든가 사회문화처럼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점 자체가 굉장히 높은 표점을 받았기 때문에 표점을 바로 반영해주는 대학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든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에서는 요 백분위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도 없기 때문에 그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근데 변환 표준 점수도 결국은 좀 이렇게 백분위 차이를 줄였을 뿐이지 그 백분위에 기반한 점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변환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영어인데요. 자, 2019년도에는 굉장히 영어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5.3%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2020년 수능이 어떻게 보면 뭐 표준적인 난이도의 수능이고 1등급이 7%가 좀 넘게 나왔습니다. 2등급은 16% 정도가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1등급하고 2등급하고 합쳐서 봤을 때 대략 한 24%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22% 정도니까 뭐 50%가 안 되죠. 3등급까지 합쳐도. 자, 근데 올해 수능은 상당히 라고 이제 통계사고로 드러났는데요. 2등급의 변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등급이 5% 이상 늘었고요. 12%가 늘었는데요.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1, 2등급만 합치더라도 지금 2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이 30%에 육박하게 되고요. 3등급 받은 학생들까지 더할 경우에는 전체 응시생 중에 절반 정도가 3등급 이상의 득점을 했다. 등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디폴트 값으로 1등급을 획득해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점수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른 영역은 굉장히 우수한데 영어가 안타깝게 2등급이 나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2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산 점수에서 손실이 크지 않은 대학을 찾아서 전략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커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수능 변별력을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수능 변별력이라는 거는 극간 점수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 만점부터 1등급 컷부터 만점까지 사이에 13계단의 그 점수층이 있기 때문에 국어가 작년에는 이제 2020년도에는
9점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지금 올해는 13점으로 이렇게 변별력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국어가 2등급에는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이 아닌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작년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수학 나형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에 만점자가 무려 149점의 표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1등급 컷과의 차이는 무려 14점이나 차이가 났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등급은, 7점, 1등급 컷과 2등급 컷의 사이는 7점이 차이가 났었고, 3등급 중위권 학생들은 한 10점 정도의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나형은,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중위권과 상위권 모두 이 변별도가 줄어들었고,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점수층이 좁혀졌기 때문에 동점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지원을 할 때 좀 보수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의치한의 인문계열에 선발하는 학교들과 그리고 이제 교대에 선발하는 학교들이 이제 어떻게 군별로 어떻게 선발을 했었는지 20년도 모델을 보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정원보다 2월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에 인문을 뽑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2월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수시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뽑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교대 같은 경우에는 1600명 정원인데 무려 400명이 2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 정원에 25% 정도가 2월이 돼서 정원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도 이만큼이 2월이 될 거냐 또는 더 많은 비율의 2월이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원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입결의 변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 교대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2월 상황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위에 교대 의학 인문계열과 교대 아래에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으로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서울대는 가군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고 2월 인원이 거의 극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2월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2월 인원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가 가군에 선발을 하고 있고,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가나군을 이렇게 분할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군별로 어떤 지원 패턴이 나오게 되냐면, 자, 대부분의 교대는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에 지원을 하면서, 가군에서는 서울대 내지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에 지원을 하는 모양새와 이화여대가 또 가군에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 지원을 하는 그런 패턴들, 그 초등교육과 중심의 지원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서울대 상위권 학과를 수신 지원을 하면서 물론 재외고가 필요합니다만 지원을 하면서 나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에 지원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를 또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의 가군에서 연세대와 고려대를 소신 지원하기 위해서 안정 지원을 찾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또 보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경우에 이 가군 쪽에 전략학과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가군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나군에 있는 성균관대, 한양대 또는 중앙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을 나군에서 지원하고 가군에 서성한 이화여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패턴들이 전형적인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패턴입니다. 자, 다군에 보면 지금 그 중앙대 위에는 선발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의 자연계열과 다르게 자연계열 다군에는 그 의학계열에서 7명밖에 정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의 중앙대에 ICT 공과대학 보다는 여기 다군에 있는 중앙대에
경영학과의 일결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오늘 이화여대까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패턴이 이제 작년에 2020년까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봤고요. 올해 정원들을 한번 보면 작년 대비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1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나군에서 11명이 줄어들었고 다른 쪽은 변동이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과에서 교대에서 가군에 이제 51명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 부분이 교원대가 나군에 있다가 다시 가군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정원이 늘어났고 그만큼이 나군에서는 줄어든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원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요거는 좀 입결과 경쟁률에 모두 영향이 클 텐데요. 왜 그랬냐면 가군에 초등교육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화여대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원대가 갔기 때문에 상위권 그 초등교육과를 가지고 있는 교원대가 가군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화여대와 경쟁률을 나눠서 경쟁하게 될 예정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나군에 있었던 교원대가 가군에서 많은 학생들을 받게 되면서 입결도 더 많은 경쟁률 학생 지원을 받게 되면 입결도 소폭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교대와 초등교육과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20년도하고 21학년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기로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가로치고 요 가로 안에 있는 인원이 원래 모집 정원상의 인원이고요. 예, 요게 이제 충원이 돼서 2명이 충원이 돼서 11명 뽑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화여대는 2명이 충원됐는데 한국교원대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15명이 충원이 된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모집군이 20년도 나군에서 21학년도 가군으로 바뀐 모습이 보입니다. 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약간의 2월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공주교대는 2월 인원이 상당히 크게 발생한 게 보입니다. 특히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월 인원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과 입결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2월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광주교대나 대구교대가 밑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전형 계획상의 그 변동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 혼자 가군에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았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교대들은 전부 다 2대1 정도 내외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근데 교원대가 2.65였는데 이건 나군이었거든요. 가군으로 가게 되면 이화여대와 더불어 최소한 5대1 정도 이상의 경쟁률을 또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영지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탐구도 있고요. 또 이제 표준 점수 차이가 극히 크게 받을 수 있는 국어에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은 백분위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백분위 대학보다는 국어 고득점자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해주는 대학들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탐구와 국어 그리고 수학 나형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교대는 그거 외에도 유불리가 크게 발생하는 게 이 기타 사항입니다.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수학 가형과 과탐에 가산점이 크게 늘어나거나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없었던 대학이 가산점을 만들거나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원대 같은 경우는 수학 가의 10%를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작년에 10%고 올해 10%가 다르다는 거예요. 작년에 10%는 수학 나형이 워낙 표점이 높았기 때문에 수학 가형이 10%의 가산점을 받더라도 비슷하거나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근데 올해는 수학 가형과 나형의 표점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최상위권까지 그렇게 둘 다 표준 점수 만점이 137점으로 동일합니다. 1컷이 130점으로 또 유사하죠.
그래서 이 10%는 그냥 표준 점수의 10%를 더한 만큼 13점 정도의 점수가 그냥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올해는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물론 초등교육과라는 이 모집 단위에 그 자연계열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아주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올해 지원할 때는 꼭 모의 지원이라든가 저희 투스에서도 지금 모의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죠. 모지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모의 지원 서비스를 활용을 하셔서 나의 경쟁자들이 타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패턴을 보셔서 이 나의 경쟁자가 자연계열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인문계열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인교대는 백분위를 반영을 하는 대학인데요. 경인교대와 다르게 이 뒷장에 있는 서울교대는 탑 2개 초등교육과인데 경인교대는 백분위, 서울교대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있어서 그 유리한 학생들이 극명하게 지원층이 갈리게 됩니다. 둘 다 나군에 있고요. 근데 경인교대가 수학 가형이 가산점이 없다가 올해 이제 3%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교대는 수학 가와 과탐에 둘 다 5%의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의 3%, 예, 그리고 대구교대가 5% 정도씩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내신이라는 건 뭐냐면 졸업한 지가 이제 오래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득점을 한 것으로 내신을 환산해서 반영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신이 안 좋았던 졸업한 지가 아주 오래된 학생들이 비교내신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아주 많은 학생들이 해당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교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백분위가 아니라.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탐구 영역까지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던 사회문화가 응시했던 학생인데 만점자인 경우에는 서울교대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가 5%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과학탐구는 올해 물리를 빼고는 다 69점, 70점에 육박하는 만점자 표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회탐구 선택자들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가산점 5%까지 주기 때문에 서울교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 자연계 지원자들, 경쟁자들을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교대도 그 작년에 상당히 한 40명 정도가 2월이 됐으니까 2월률이 그렇게 작지 않은 2월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다 나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을 다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교내신 적용하는 거 아까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수학가와 가탐에 이렇게 거의 많은 학교들이 가중치를 주고 있고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학 가형에 5% 가산이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 생겼으니까 자연계와 인문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에 유불리가 작년과 다른 양상으로 생기겠다. 자연계가 더 유리해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자연계 학생들에게 이런 가산점을 준다라는 게 뭐냐면, 초등교육과는 성비가 있습니다. 그 모집하는데 성비가 있는데, 자연계 학생들이 교대에서 원하는 만큼 많이 이렇게 뽑기가 힘들다. 이런 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교대가 아니라 그 일반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초등교육과죠. 여기는 영어가 25%에서 5%가 줄고, 국어 비율이, 반영 비율이, 5%가 올라서 30%가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표점 반영하는데, 올해 국어 상위권 학생들이 표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5%가 늘어난 것이 에다가 곱해져서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화여대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거에 반해서 그게 만약에 불리하다라고 하면 한국교원대가 가군으로 가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한국교원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교대들은 이렇게 25%에서 언저리에서 각 영역별로 고르게 반영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이하게 이제 대구교대 같이 30%가 넘는 반영비 영역과 영어에서는 이제 15%이 정도로 낮은 반영 영역을 보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경대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그런 학교들이 보이지 않죠. 이 30%는 뭔가요?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서울교대는 영어를 정시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저 3등급만 맞추면 된다 이거고요. 최저 3등급이 안 되면 서울교대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올해 영어가 쉽게 나왔죠.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무려 전체 응시자의 50%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영역을 고르게 3분의 1씩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죠. 표준 점수 자체가 유리한 학생들은 이 사탐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교대에 특히 이제 과탐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 표준 점수에서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의 반영비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언급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의학계열하고 이제 교대 인문계열의 선발을 넘어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서울대에 변동은 없고요. 정원 변동 없고요. 연세대와 고려대에 약간의 인원 증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라인들은 지금 다 인원이 감소한 거가 보이는데요.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사실 그 군이 이동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지, 이게 정원 자체가 크게 변했다는 아닙니다. 이 글로벌 리더라는 학과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가게 되는데요. 성균관대를 나중에 이제 그 세부 정보를 다룰 때 요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화여대는 가군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정원이 증가돼서 32명이 증가해서 29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정시 전형 요소 자체가 변경된 학교들입니다. 면접 비율이 16.7%였는데 공주교대가 면접을 9%로 줄였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면접 비율을 줄인다든가, 정시에서 면접을 뭐 없앤다든가 하는 이런 변동은 입결 자체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보다 수능의 변별력이 훨씬 컸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면접의 특성은 이걸 점수화해서 면접 잘 본 학생에게 수능을 역전할 기회를 주겠다라기보다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적절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좀 필터링하겠다, 이런 의미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반영하던 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과 부담 없이 작년과 달리 내신의 부담 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 아래쪽은 이제 그 자연계 학생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된 학교들인데요. 고려대와 서강대와 한양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고대는 자유전공만 반영비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원래는 자유전공을 이렇게 가나형 통틀어서 사탐과 가탐 구분하지 않고 이런 반영비들로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인문계열과, 여기 가형이니까, 가형과 가탐이니까 여기 자연계입니다. 위에는. 아래는 인문계열 학생, 나형, 그리고 사탐이나 가탐 둘 다 이제 들어도 되는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학년도에는 계열을 분리해서 모집하는 게 특징인데요. 요게 이제 그 2020학년도에 12명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9명씩 쪼갰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자유전공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정원 9명이 생겼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인문계열, 거의 신설의 개념인 반면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12명 정원이었는데 9명밖에 안 뽑네, 이렇게 정원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인데요. 서강대는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요게 제가 지금 요거 표를 약간 잘못 표시했는데요. 수학 가나형 모두 상관없습니다. 탐구도 마찬가지로 사탐, 과탐이 다 상관이 없는데, 이 줄어든 비율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뭐 환산점수에 수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변함이 없을 전망이고요. 45%도 각 대학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학 반영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산업학과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이제 분리해서 선발을 한다. 요 정도가 좀 변화된 내용이고요. 자,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가 25, 영어가 25였는데, 영어가 줄면서 국어 반영 비율이 늘어났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바뀌어서, 국어의 비중이 35에서 21년도에는 30%로 줄고, 영어 비율이 15에서 20%로 이렇게 영어 비중이 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인데요. 서울대는 인문계열에서는 이 위에 보시면 뭐 지구환경과학부, 수의학과 정시모집으로 선발하고 뭐 다 자연계획입니다. 인문계는 서울대가 변경시킨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각 학부에서 어떻게 선발을 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위 합격 누적컷이 여기 0.07이니까 경제학부 경영대학이 0.07, 0.08로 이제 가장 합격컷이 높게 형성이 됐던 학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리교육과 사범대 계열이 좀 입결상으로는 아래쪽에 위치를 했던 그런 학과로 보입니다. 좀 특이할 만한 것이 뭐냐면 소비자 아동학부가 지금 보시면 이제 아동가족학과 소비자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확연하게 지원자들이 이 소비자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동가족학과 좀 분리해서 그 사회과학 계열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입결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농경제사회학부 같은 경우는 이게 고려대학교에도 있는데 이 농경제사회학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농대, 이제 이런 이미지로 하위권 학과라고 인식을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지 않고, 이렇게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변동이 있는 학과고요. 심리학과는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대를 통틀어서 심리학과, 언론학과, 이런 학부들은 인기학과에 속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는 경쟁률이, 누적에 따라 보면 이렇게 경쟁률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위학부로 내려올수록 이런 게 특징이고요. 좀 서울대 도전은 해야겠고, 너무 무섭고 이제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리학과는 원래는, 예상 입결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자들도 상당히 많이 몰렸고, 상위권 지원자들이 이쪽 지리학과 쪽으로 몰리면서 이렇게 중위권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중위권 입결을 작년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인문계열 경쟁률하고 합격 컷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경쟁률은 이쪽이 그 낮은 경쟁률입니다. 저 빨간 게 경쟁률인데요. 2대1, 2.5대1 근방에서 이제 경쟁률이 시작을 해서 이 학부들 순으로 올수록 이렇게 경쟁률이 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요. 자, 요거는 입결 성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높은 입결이고요. 누적 백분이니까. 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데, 낮은 학과로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이렇게 재밌게도 보이고 있고요. 딱 여기 사범대학교, 여기 사범대에서 이제 그 경향성이 깨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비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상위권 학과는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모집인원 증가는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의 증가에 비해서는 인문계열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꼼꼼히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영어 등급별 점수가 존재하긴 하는데 문제는 연세대는 반영비가 좀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점수차가 더 등급별 점수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라라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연세대에서 상위 합격 컷을 보이는 10개 학과입니다.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좀 보면, 물론 이제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상경계열이라든가 사회계열 학과들이 이렇게 상위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을 보시면 거의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4대1 내외, 3대1에서 5대1 사이에 좀 안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학과나 언론영상학이라든가 뭐 사회학, 예, 이런 상경계열 이런 쪽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상위에 랭크되는 학교인데, 자, 이번에 요 학과가 좀 의외였습니다. 상당히 입결이 높게 형성이 됐는데, 소수인데 그 상위권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모집 단위가 큰 경우에는 입결이 경쟁률이라든가 어떤 소수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그렇게 입결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데, 이런 작은 학과들은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 위협이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안정 지원을 잡을 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소신 지원 내지는 스나이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경쟁률 추이를 관찰하면서 이런 성질들을 역이용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위 학과 10개입니다. 인문계열 하위 학과 10개인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노원문과라던가, 뭐, 실내건축, 뭐, 이제 요런 학과들, 아동가족학, 사회복지, 요런 학과들이 이제 하위 학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학과가 원래 신학과가 상당히 이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과는 원래 여기가 아니라 한 중위권 학과 정도에 있어야 됩니다, 컷이. 근데 이제 좀 깊이 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렸지만, 이제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생 몇 명 빠져나가면, 이제 이렇게 입결이 크게 출렁거릴 수가 있고요. 신학과는 뭐, 일단 연세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 중에, 이게 또 기피학과이기 때문에, 입결이 좀처럼 그렇게 막 중위권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학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국어국문학과가 원래 노원국문학과보다는 입결이 좀 높은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입결이 그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낮은 겁니다. 근데 국어국문학과가 노원국문학과보다 지금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국어국문학과는 3대1 정도가 나왔는데 노원국문학과는 8대1까지 이렇게 크게 몰리게 되면서 이 경쟁률 때문에 좀 입결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아동가족학과도 11대1 정도가 되면서 원래 사실 뭐 좀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입결을 1% 누적 백분위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이런 높은 입결을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 20학년도에 결과가 되고요. 보시면 인문계열의 연세대학교의 2월은 거의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고요. 올해 특별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2월이 좀 많이 발생하는 학과가 있다라면 정원 증가의 효과랑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은 유심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대학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증가 맞습니다. 근데 자연계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변화가 별로 없다는데, 심리학과가 이제 학부 체제로 바뀌었다, 이 정도가 고려대학교의 변동인데, 이거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연세대와 비슷하게 그 상경계열들이 상위학과에 포진해 있고요. 요새 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행정학과가 이렇게 상위학과에 랭크가 돼 있고요. 아까 서울대 말씀드릴 때, 농경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식품자원경제가 이제 비슷한 성격의 모집단인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위 누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상위 컷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미 학생들이 여기를 농대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상경계열의 한 필드로서 지원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아까 설명드렸던 학부인데요. 작년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고려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는 주로 이제 그 로스쿨이라든가 법행정 계열의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부인데,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사실 뭐 고려대학교의 자유전공은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학부였죠. 근데 자연계열에 9명의 정원이 생기면서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오히려 3명 정도가 정원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인문계열의 경쟁률 자체는 좀 더 줄어들 전망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그 로스쿨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그 소신 지원들이 연결이 된다면 또 오히려 그 정원이 줄었는데 지원자가 유지가 된다라면 경쟁률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그 지원 기간에 경쟁률 체크가 필요한 그런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뭐 2월은 전통적으로 많이 나지 않는 학과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 학과들이 위치해 있고요. 이 컴퓨터 학과는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또 이제 이렇게 컴퓨터학과 또는 이제 응용수학학과라든가 아니면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인문계열에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요. 예, 항상 상위권 학과에 요즘에 이제 한참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반이 되는 학문으로서 상위권 인기학과에 포진해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하위권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간호대가 이제 가장 낮은 입결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교육과 뭐 이렇게 사범대학과 어문계열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노어노문과, 철학과, 뭐 이제 지리교육과 이제 이런 학과들에서 눈치 경쟁이 좀 일어나는 학과들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한문학과가 눈치 경쟁을 하다가 좀 몰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문학과가 상당히 그 상위 누적이 많이 올라와서 이 하위 탑 10에 들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입결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한문학과가 정원이 그렇게 큰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입결 컷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집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서강대는요. 수학 비율을 45.2%로 줄였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경쟁하는 대학에 비해서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계열의 교차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을 교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차 지원을 허용하더라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뭐 전자전기라든가 기계, 화공 이런 전공들을 지원해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 교차 지원을 열어준 거는 자연계들 학생에게 좀 더 넓은 문을 열어줬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올해는 요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과 맞물려서 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근데 교차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수학 가형을 가지고 인문계열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강대학교는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10%를 부여합니다. 자, 다시요. 자, 수학 가형과 나형의 표준 점수가 올해 거의 비슷합니다. 1등급 컷이 130점 내외죠. 근데 130점에 10%면 약 13점 정도의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데요. 그러면 가형에서 130점 표점을 들고 있는 학생은 143점을 가지고 수학에서 143점을 가지고 서강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 수학을 반영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산 점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모집 단위를 보면 그 역시 서강대도 상경계열과 사회학과 이제 요런 학부들 위주로 그리고 지식융합 미디어 요런 학부들 위주로 이제 상위권 학과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대학 위주로 이렇게 나머지 학과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2월 인원들이 이게 인원에 비하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서강대학교 자체가 수시 2월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가산점인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A라는 학생은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국어가 91점이고 표준 점수가 134점, 백분위가 98이니까 엄청 잘 봤습니다. 자, 수학은요. 예, 원점수가 96점인데 요거는 백분위가 99에 해당하는
표점으로는 134점에 해당하는 점수니까 수학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생률은 다 맞았고요. 예, 그리고 또 생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난이도를 올해 보여줬기 때문에 백분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네요. 예, 사회문화는 조금 오답이 있었지만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백분위도 그렇고 표준점수도 그렇고 선방한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학생이면 서강대식으로는 누적 백분위가 한 0.5 내외 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강대 적정 지원권 이렇게 환산 점수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이게 A라는 인문계열 학생의 점수 환산 결과인데요. 자, B라는 자연계열 학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88점이고 백분위가 96을 받았는데요. 표준 점수가 131점으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A라는 인문계열 학생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한 3점 정도가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자, 수학 가형인데요. 표준 점수가 똑같은 스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틀려서 그대로 반영이 돼서 표준 점수가 수학에서 한 10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표준 점수가 10점 차이가 나면 서강대 같은 수학 반영비가 높은 학교에서는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표준 점수 124점에 가산점 10%를 더하면 136.4점이 되겠죠. 네, 근데 거기다가 수학 반영비를 또 곱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 저 134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 점수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과학탐구 한번 볼까요? 자, 43점과 47점으로 그 표준 점수로 봐서는 65, 65 똑같은데요. 백분위가 과학탐구가 이제 93, 97 이렇게 나와서 그 인문계열 학생에 비해서 뭐 살짝 낮은 점수지만 그렇게 큰 점수 차이는 아니고 서강대 자체가 탐구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인데 지금 오타가 났네요. 자, 근데 이 학생이 서강대의 물리학과, 가장 좀 서강대 하위 학과입니다. 입결이 낮게 나오는 학과인데, 여기 지원하게 되면 이 학생의 환산 점수는 522.95점이 나오고요. 누적 백분위가 4.5가 나오게 돼서, 525점으로 예상되는, 물리학과에, 지원하기에 약간 모자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누적 백분위는, 더 낮아야지 안전한 거죠. 자,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환산 점수가 522.95점이 나오게 되고, 서강대에서 같은 점수니까 같은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누적 백분위가 그래서 5.35 똑같겠죠. 근데 경영학과의 예상 점수는 522.46점이기 때문에 522.95점이 나오는 이 학생은 경영학과에 적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서강대학교의 자연계의 낮은 학과에 지원하기가 좀 모자른 점수가 되는데 상경계열에 적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한양대 수학과라든가 또는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봐도 여기에 점수가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적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서강대 인문계열에서는 최상위 학부에 적정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학 가형의 10%의 가산점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좀 여기서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성경관대입니다. 자, 인문계열은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동한 모집단위는 없는데 글로벌 리더라는 학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글로벌 리더라는 학부는 다른 글로벌 학부가 뭐가 있냐면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경제라는 모집단위가 있어요. 얘네는 원래 가군에 있었던 선발하던 모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군에서는 성균관대의 상위권 학과, 이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면서 다른 군, 가군이나 나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글로벌 리더는 연세대나 고려대가 같은 나군에 있었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가군에 있었던 학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그런 학부입니다. 근데 이번에 성균관대가 이걸 가군으로 옮기게 되면서 글로벌 리더도 약간 경쟁률이라든가 입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 지원하실 때는 작년 입결보다 올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글로벌 리더에 가군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보시면 다른 가군에 있었던 학과들은 글로벌 경영 7.8대 1, 글로벌 경제가 7.1대 1, 사회과학 계열이 5대 1이었는데 나군에 있었던 글로벌 리더는 인기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3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쟁률이었고 이 상위 합격 누적을 보더라도 이 위에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경영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입결을 기록했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글로벌 리더가 가군으로 가서 이 학과들과 같은 환경이 된다라면 입결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당겨질 글경제나 글경영하고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냐면 글로벌 리더를 지원을 하면서 가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군의 연세대와 고려대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45, 30, 30 비슷한 사이즈의 학과가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요 학과들은 분산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경계열이고 여기는 이제 행정계열이기 때문에 선호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둘 다 이제 상위권 학과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학과 유사한 성격의 학과로 봤을 때 경쟁률이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군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뭐 사범대학이라든가 인문과학 계열 모집하는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은 가군에서 뽑죠. 이제 요런 학부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안정 지원을 하면서 여기는 이쪽은 이제 안정 지원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모집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양대인데요. 한양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인문 4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자연계열 위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데이터 사이언스랑 심리뇌가 이거는 자연계열처럼 보이는데 데이터 사이언스가 상경계열의 반영 비율을 적용합니다. 인문계열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거죠. 심리뇌과학 같은 경우도 이것도 물론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요. 이제 자연계열의 비율이 아니라 인문계열의 비율을 데이터 사이언스는 상경, 심리뇌과학은 인문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요 자연계열 성적이 아니라 인문계열의 비율에 그러니까 수학과보다는 이 국어나 영어 쪽에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여기를 환산 점수를 낼 때 약간 더 유리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 요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10% 반영한다라고 하는데요. 입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산할 때 염두에 두고 반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정시 성적이 일단 수능 성적이 일단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그 3개 표시 음영을 얻은 그 파이낸스 경영과 행정학과 그리고 이제 정책학과 요 3개는 한양대학교의 다이아몬드 7에 해당하는 학과입니다. 그 한양대학교에서 많은 혜택을 줘서 그 상위권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특별하게 개설한 학과인데요. 상위권 학과들이고 이제 인기도 좋은 학과입니다. 그 행정학과와 상경계열 학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상경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결 성적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 가군에 있는 경쟁률이 나군에 있는 학과들의 경쟁률보다 높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양대에 지원을 하면서 연대와 고대에 지원을 하려면 나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게 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서울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2과목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2과목 응시자가 죄송합니다. 서울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한양대 지원, 인기학과에 지원을 하면서 서울대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가고 싶은 인기학과들이 이렇게 가군 쪽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그림들보다는, 서울대에 지원하면서 그 점수를 이제 가지고 연대와 고대에서, 안전한 지원을 또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양대의 요 경쟁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2월 보시면요. 한양대는 2월이 극도로 발생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나 2월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또 이제 코로나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쟁률이 높은 게 다 가군에 몰려 있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는 사범계열이 늘어났어요. 사범계열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사범계열이 아니라 일반 학과면 오히려 인문계열은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 27명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증가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영어 반영 비율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급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12%가 넘기 때문에 2등급까지 하면 거의 30% 육박하기 때문에 요 영어 반영 비율 감소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모두 영어가 영향이 좀 크게 환산 점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혹시 2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좀 환산 점수 계산할 때 보수적으로 계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뇌인지과학인데요. 요게 이제 언뜻 봐서는 자연과학 계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인문계열 5명의 정원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되게 인기학과입니다. 인기학과인데 정원이 일단 작다 보니까 여기를 무서워서 피하거나 아니면 요게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과학자가 붙었잖아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과학자가 붙으면 내가 지원할 수 없는 학과라고 해서 그냥 스킵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외면받게 되면 오히려 또 의외로 구멍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학과들은 좀 유심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굉장히 네임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 합격 컷이 0.01인데요. 이런 합격 컷을 보이는 학과는 아마 이화여대 의예과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의예과 인문계열에서 6명 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이렇게 6명밖에 안 뽑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게 특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교육과인데 초등교육과는 가군에서 유일하게 선발했던 초등교육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교원대가 같이 가군에서 선발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2월이 조금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계획 대비하면 지금 증갑이 6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정원도 증가했고, 가군인데 정원도 증가했고, 그 교원대도 가군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분산이 되면서 경쟁률이 좀 내려가고 입결도 좀 더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거기다가 더 이런 효과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2월입니다. 2월이 작년에 2명이었는데 올해 만약에 코로나 여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2월이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된다면 입결이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예과 초등교육과고요. 이화여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일반학과들을 이렇게 통합 선발합니다. 다른 학과 모집하는 거에 비해서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여기가 27명이나 줄었습니다. 일반 인문학과인데 크게 줄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줄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결론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게 작년에 242명 중에 작지 않은 숫자죠. 2월이 최종이 240인데 이 중에 41명이 2월이었습니다. 올해 만약에 한 5, 60명 이상 2월이 된다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한 70명 정도 돼야겠네요. 한 70명 정도 2월이 된다면 코로나든 어떤 여파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정시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이 2월 상황을 반드시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부에 비해서 2월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는 사범대는 이렇게 학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자연계열도 학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사범대 계열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학과들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 학과들 중에서 이제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기피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가장 하위권 학과에 지리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이렇게 같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융합학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설학과입니다. 뇌과학 계열의 학과고 인문계열에 5명이 이렇게 신설이 돼 있으니까 이 학과를 잘 보셔서 몇 명이나 또 이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될지, 또 이제 특히나 이런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이런 평균적인 경쟁률 에서 벗어나는, 뭐, 학생들, 너무 이제 지원자들이, 다른 학과 쪽으로 몰려가서 지원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몰려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폭발했다든가, 이런 변수가 입결에 크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지원 기간의 경쟁률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집 단위를 내가 지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원을 한다라면 여기는 내가 얼마나 안전할까, 이걸 판단할 때 반드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채점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모집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집 정원 자체가 감소했다, 늘어났다, 이거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게 이 2월 인원 때문에 그래요. 특히 2월 인원 같은 거는 전년에 2월이 된 인원에 대비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10명 2월 됐던 학과가 올해 10명이 2월 되면은 그냥 2월 되던 만큼 2월 된 겁니다. 근데 작년에 하나도 2월 되지 않은 학과가 10명 정도 2월이 됐다든가, 100명 정도 2월 됐던 학과가 한 20명밖에 2월이 안 됐다든가 이러면 엄청나게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2월 변화를 먼저 따져보신 다음에 이걸 모집 정원의 증감과 더해서 전체적인 최종 모집이 작년보다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 내가 선택하는 이 모집 단위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모집 단위에서는 경쟁 모집 단위도 이 모집 정원과 2월 상황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경쟁 모집 단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집 군 변화 한쪽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뭐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같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겼다든가, 물론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본 서울대부터 이제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 정도 라인의 대학에서는 다군을 모집하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군별 이동이 그렇게 극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군을 이동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집군 변동이 또 다른 군의 군 지원 조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경쟁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걸 하시려면 배치표라든가 이런 데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서 반드시 그 경쟁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특히 올해는 이렇게 모집군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조금씩 있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 유불리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최종적인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적에서 100분위의 구간이라든가 표준 점수의 구간이라든가 이게 내가 표준 점수가 남들보다 상당히 많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게 되면 그 메리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또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거꾸로 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을 때는 표준 점수로 이렇게 굉장히 차이나는 나의 경쟁자와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 경쟁자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100분위를 다른 영역의 100분위 점수로 이렇게 만회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반영비율 유불리를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영역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학교들은 전부 다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학교들입니다. 교대 빼고 일반 대학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100분위를 반영하거나
표준 점수 자체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영 방법에 따라서 같은 점수인데 내 경쟁자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유불리를 따져서 그 대학의 어떤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유형들을 따라가시면 좀 유리한 대학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활용지표는 표준 점수나 백분이냐, 내 구간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른 유불리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영어 반영 같은 경우에도 등급 반영이라든가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반영 비율도 살짝 바꾼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는 이 상위권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경쟁자는 기본적으로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다른 영역들은 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는데 안타깝게 영어가 2등급이다 라고 했을 때는 1, 2등급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그런 모집 단위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아직 2월을 확인하기에도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월 변화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영어 반영 비율 유불리라든가 표준 점수 반영하는 방법의 유불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계산을 해서 이 2월을 제외한 유불리들을 미리 결정을 해놓고 계시다가 1월 6일날 2월 인원이 발표되게 되면 거기에 그 기준을 잡고 2월 변수만 추가해서 판단하시면 바로 다음날 1월 7일부터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수하지 않고 안정된 지원을 본인이 지원자가 원하는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으시면 반드시 길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들과 데이터들 또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은 더 자세한 많은 자료들이 학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방문하시면 자료집을 또 수령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자료들도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결정을 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